안녕하세요, 여러분. 온택트 상황에 대비한 문화예술 교육 공모사업 기획서 작성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심화 과정으로 온택트 시대의 문화예술 교육 공모사업 기획서 작성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관련된 팁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에 앞서서 우리가 기초 과정에서 올해 2020년에 이런 문화예술 교육 정책의 흐름과 양상에 대해서 좀 간단히 짚어봤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지금 이 시점 이후 2021년 이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어떤 단계별 정책 방향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행 방향을 잡고 나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먼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발발한 첫 시기이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기초과정에서도 언급했듯이 많은 정책 대응들이 굉장히 미흡한 지점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방역과 구제 혹은 전면 중단 그리고 그런 전면 중단과 기다림 이런 방식으로밖에 지금 현재 진행이 못된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현장에서 문화예술 기반 시설들에 대해서 최대한 안전된 방역의 형태로 교육을 진행할 것인가, 그리고 또 문화예술 교육 종사자들에 대한 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아젠다의 포커스가 맞춰져서 정책이 흘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그런 어떤 좋은 모델들, 대안들이 나오지 못했고 현실적으로는 예술 강사들이 어쨌든 교육 현장에서 좀 기존의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그것을 조금 변환하는 방식으로 교육이 진행이 되거나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해서 교육이 진행되는 형태 정도로만 머물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19가 지금 모두가 예측하고 있듯이 굉장히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히 코로나19에 직면한 상황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로 혹은 포스트 코로나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트랜스 코로나로 우리가 결국은 이 코로나19라는 것을 같이 생활 속에서 안고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전제로 우리가 정책들이 좀 마련이 돼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존에는 키워드가 방역과 구제에 머물렀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보건과 또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시스템 개선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좀 이제는 대안으로 도출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실제로 모든 기관들이 운영 자체가 이렇게 중단되는 사태에서 끝나지 않도록 공공문화시설들의 어떤 운영 매뉴얼을 개선하고 또 문화예술 행사들이 안정적으로 재개되고 또 이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어떤 사회적 보장 제도들이 마련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 코로나와 함께 살고 또 코로나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그런 제도들이 마련이 돼야 되고 또 온라인 환경에 대한 구축, 온라인 예술 교육에 대한 그런 어떤 환경 구축, 시스템 구축들이 현재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트랜스 코로나의 단계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정말 팬데믹의 일상화, 이제 같이 살아간다라는 개념 안에서 생태계와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할 수 있는 정책 대안들이 좀 마련이 돼야 될 거라고 보고요. 이제는 우리가 이 상황에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작과 향후 생태계를 우리가 지속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예술 패러다임이 과거에는 우리가 대면 형태로 그리고 직접 관람의 형태로 주로 진행이 됐다면 이제는 이런 어떤 예술 창작과 예술 지원의 형태 역시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는 그런 시기라고 가정하고 관련된 대안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예술의 본질과 예술의 어떤 미적 가치들을 넘어서는 우리가 새로운 어떤 그런 가치와 철학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관련된 것들을 직접 구현할 수 있는 예술
지원 인프라에 대한 혁신이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정책 이행 방향을 토대로 과연 우리가 2021년에는 앞으로 어떤 문화예술 교육 정책들, 새로운 대안들을 마주하게 될지 우리가 코로나 일상 속 비대면 예술 지원 방안이라는 2020년 9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정책 자료를 기반으로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예술 창작이 전면 중단되는 그런 상황에 다다르다 보니까 이 팬데믹 상황에서 온라인 콘텐츠가 현실적으로 너무 부족하다라는 그런 문제 상황에 또 직면을 했었고요. 실제로 온라인 콘텐츠를 생산을 하더라도 이것을 유통할 만한 인프라가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제 유튜브라든지 이런 채널을 통해서만 우리가 유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런 유통 구조는 거의 무료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문화예술교육 온라인 시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유통 기반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좀 많이 마련이 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단계가 강화될수록 일자리 자체가 중단이 되는 그런 상황들에 계속 놓였기 때문에 이런 일자리 대응책들에 대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흔히들 이제 우리조차 문화예술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조차 지금 이 와중에 무슨 예술이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종사자들이 문화예술이 아닌 다른 어떤 일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들이 많았고, 실제로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향유자 역시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예술을 내가 지금 향유하냐라는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코로나19로 인해서 팽배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창작, 유통, 일자리, 향유 이 네 가지 영역에서 과연 어떠한 대안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책 방향들을 만들고 나아갈 것이냐. 일단 창작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다양한 어떤 실험과 탐색 지원들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정책 방침들이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유통 측면에서는 정말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유통이 부족했다면 온라인 예술 콘텐츠를 유통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또 구축하는 작업들이 대안으로 도출이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자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로 대면 교육으로 진행되는 문화예술 교육의 어떤 속성으로 인해서 실제로 모든 그런 교육 현장들이 중단이 되면서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이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비대면 일자리로 대응할 수 있는 일자리들, 새로운 일자리들을 어떻게 만들고 또 그 관련된 기업들을 어떻게 육성하고 지원하고 전문 인력들을 양성할 것인가, 이런 대안들이 또 마련이 돼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와중에 무슨 예술이냐라고 하는 상황이지만 실제로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더 어쩌면 현장에 예술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코로나로 지친 이 국민들 혹은 의료진들, 이 사회 전반에 있는 이런 어떤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예술의 사회적인 어떤 역할과 향후의 기반을 확대해 나갈 것이냐,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일상 속 비대면 예술 지원 방안에서 제시한 내용을 좀 간단히 살펴보면은요, 크게 창작, 유통, 일자리, 향유에 대한 앞에서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들로 창작 같은 경우는 다양한 실험 지원으로 새로운 예술 성장을 유도하겠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예술의 경계를 확장하는 실험 지원들을 하고 또 예술과 기술의 융합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또 유통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온라인 기반 구축으로 인해서 언제 어디서나 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해서 온라인 공연, 성공 본보기 모델을 창출하고 또 온라인 비대면 유통 및 해외 진출 활성화를 이루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자리 면에서는 미래 일자리 및 혁신기업 육성으로 생태계 대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예술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지속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또 혁신 예술 기업 육성 및 종사자 역량 강화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마련을 하겠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비대면 예술 향후 기반 확대로 인해서 예술 성장의 토양을 마련하겠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바로 온라인 문화예술 교육을 활성화해 나가겠다라는 이제 대안이고요. 두 번째가 일상적 위기 속에서 예술의 사회적 기여 및 향유를 증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화예술 교육 파트니까 이 향유적인 측면에서 여기서 지금 제시한 온라인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2020년 이 9월 된 발표 자료에 의하면 이 온라인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2021년에 총 20억 원, 40여 개 그런 어떤 온라인 비대면 프로그램들을 지원해 나가겠다. 발표를 했고요. 그것에 대한 실행 방향으로 학교 문화예술 교육하고 연계 그리고 사회 수요에 대응을 해나가겠다라고 지금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 연계 같은 경우는 예술 교과 연계 및 그리고 범교과 주제 중심의 그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하겠다. 그래서 예술교과 연계된 콘텐츠 그리고 예술교육을 넘어서는 범교과와 관련된 그런 융합 콘텐츠들을 우리가 개발을 해서 온라인으로 제공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사회 수요 대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어떤 교육 장소에서 문화예술 교육을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에서 감상교육형으로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혹은 꾸러미 그 예술교육 키트를 제공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식 또 이제 장애인이나 이 문화예술 교육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분들에게 뭐 음성 기반형이나 아니면은 그 이상의 어떤 다양한 형태로의 문화예술 교육까지 온라인을 통해서 제공해 나가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정부의 온라인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들을 이제 지속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신규 같은 경우는 통합정보 시스템이나 평생교육 플랫폼과 연계해서 이 문화예술 교육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겠다라고 대안을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원 지도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2020년 현재 문화예술 교육 자원조사라는 것이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전국 각지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예술 교육 콘텐츠를 발굴하고 그것에서 활동 안내서를 개발을 해서 보급하기 위한 작업을 현재 지금 전국 각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모아지게 되면은 이것들을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2021년에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예산이 한 3억 정도 배치가 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조사된 자원들을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누구나 예술교육 종사자가 됐던 아니면 문화예술 교육을 향유하고 싶은 향후자가 됐던 누구나 접근해서 그 자원 그 목록들을 확인하고 관련된 그 활동 안내서, 개발된 활동 안내서들을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볼 때 결과적으로는 내년에는 대다수의 공모 사업들이 이런 어떤 온라인 기반으로 한 형태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흐름과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정책 방향을 어떻게 과연 대비하고 맞이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요, 이제는 과거에 우리가 주체별 역할, 정립되어 있던 이 주체별 역할이 다시 지금의 상황에 있어서는 다시 재정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다다랐다라는 부분들을 모두가 인식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지원처, 사업 주관처,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교육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 그리고 예술 교육을 받는 어떤 수혜자, 참여자 역시 각기 다른 그 주체의 주체별 역할을 이제는 팬데믹 상황에 맞게 재정립하고 또 이 3자가 굉장히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형태로 나아가야만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렇게 사회가 지금
갑작스럽게 변화됐고 앞으로 또 어떤 변화를 맞이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 사회 변화의 흐름을 어떻게 파악하고 거기에 발맞춰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뒤따라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우리가 여가 시간의 증대로 인해서 좀 본인의 시간을 이렇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유의 시간대에 어떤 취미를 가질까를 고민하는 그런 어떤 참여자들에 대한 문제, 혹은 집에서 어떤 일자리를 잃거나 혹은 이제 팬데믹 상황으로 집안에만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그런 국민들에게 어떤 콘텐츠를 제공할 것인가, 생활하고 밀접한 그런 어떤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나가는 것이 이제는 우리가 문화예술 교육을 지속해 나가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대비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기존의 어떤 지원 사업들의 양상이 뭐 소외계층 위주로 많이 이렇게 지원이 된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이제는 이 문화예술 교육이 어떤 소외계층이나 특수계층에게만 지원되는 형태가 아니라 이 문화예술 교육은 누구나 누려야 되는 어떤 보편적 권리로서 참여자 중심의 예술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온라인 콘텐츠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만큼 기술과 예술의 융합에 대한 예술교육의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함께 해나가야 됩니다. 더불어서 이 비대면 예술 교육에 대한 문제 역시 앞으로는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 될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비대면으로 전환된 문화예술 교육의 목적과 방법이 과연 기존과 동일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 역시 우리가 고민하고 이에 대한 대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술 교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어떤 한계에 대해서 예술교육 종사자들이 굉장히 많은 우려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예술교육의 본질이냐, 그거는 예술교육을 망치는 일이다라는 이야기까지 굉장히 강력하게 좀 화두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랬을 때 지금의 상황에서 예술교육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역할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고 새롭게 재정립을 해서 구상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실질적인 예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례긴 하지만 영상과 키트에 대한 부분, 키트를 사전 제작하고 또 영상과 함께 제공하는 그런 형태의 그런 예술 교육들이 더 많이 시행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라이브 스트리밍, 이제는 이 라이브 스트리밍을 빼놓고는 우리가 사실 예술 교육뿐만이 아니라 학교 교육 어떠한 것이든 사실은 계속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요즘 흔히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줌이라는 그런 시스템인데, 줌뿐만이 아니라 뭐 스트림야드, 또 유튜브 라이버, 트위치, 또 페이스북 실시간 라이브, 또 밴드 라이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또 교육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영상 제작에 대한 어떤 역량들이 이 예술교육 종사자들에게 요구될 것이고, 또 라이브 스트리밍 역시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역량이 반드시 뒤따라야겠죠. 다음은 이제 VR 콘텐츠에 대한 부분인데요. AR, VR 실감형 콘텐츠를 통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제공도 훨씬 더 앞으로는 더 많이 다각적으로 접근이 돼서 실제로 그 사례들이 많이 구현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 종사자들이 다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이 기술적인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다른 분야, 다른 파트와 협업해서 잘 진행해 나갈 것인가, 이런 문제들 역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온택트 콘텐츠를 기획하는 상황을 어찌 보면은 이제 2021년에는 누구나 다 종사자라면은 맞이해야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도와 형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제가 쭉 계속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생존의 위기에 다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의 방식만을 고수해서는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난 또 다른 제도와 형식의 마련뿐만이 아니라 그것에 적응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분명하게 필요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소통과 연결. 문화예술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소통이라는 부분인데, 이것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을 때 혹은 실시간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됐을 때 과연 그 예술 강사가 참여자와 어떻게 소통하고 또 지속적으로 그 연결고리를 이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가 단순히 콘텐츠 개발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인지 진짜 구체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역량과 역할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의 상황은 결국은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이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역량과 역할로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냉정한 얘기지만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문화예술 교육 현장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랬을 때 제가 앞서 제시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역량과 역할을 준비해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문화예술 교육을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어떤 관계기관들, 문화예술 단체, 또 예술 강사 굉장히 다각적으로 그 역량과 역할에 대해서 재정립을 하고 또 그것을 키워나가기 위한 노력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 이런 상황에 우리가 앞으로 정말 당장 내년에 문화예술 교육 현장에서 이 일을 지속하면서 또 경제활동까지 이어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당장 이 문화예술 교육 공모 사업들을 진행하는 상황에 마주하게 될 텐데요. 그럼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 공모 사업 작성을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제가 이 전환 시대, 결국은 변화된 시대에 적합한 용어 사용이 여러분들이 기획서를 작성할 때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기존과는 다른 문화예술 교육 콘텐츠의 기획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오프라인에서 대면 형태로 진행했던 교육을 그대로 온라인으로 가져온다? 그것이 과연 가능한가? 그리고 그랬을 때의 교육적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 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면은 기존과 어떻게 다른 형태로 콘텐츠를 기획할 것인가, 각자의 장르와 각자의 역량에 맞춰서 이 부분들을 고민을 해서 우리가 기획서에 녹여내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아직은 사례가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꾸준히 벤치마킹을 통한 자료 수집으로 아이디어를 좀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를 얻는 과정은 이 벤치마킹을 문화예술 교육 안에서만 고민하기보다는 문화예술 교육을 벗어난 문화예술 전반에서 이런 언택트 상황에 어떻게 대응들을 해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이 문화예술 현장을 더 벗어난 사회 전반에서 이 언택트 상황에 어떤 대응책들을 마련해서 진행하고 실행해 나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의 자료를 수집해서 문화예술 교육 현장에 적용하고 녹여낼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다음은 근거 마련을 통한 설득력 강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새로운 콘텐츠를 제시해야 되는 만큼 그거에 대한 근거들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서 이 기획서가 설득력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설득력을 잃어버리느냐에 종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근거 마련, 데이터 마련, 관련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집해서 설득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유동적인 운영 방식과 대응책을 제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의 공모사업계획서는 우리가 실행하고자 하는 대면 교육을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라고 한번 제시하면 그것에서 끝나서 현장에서 운영이 됐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는 어떠한 변수 안에 놓여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대면과 비대면을 아우르는 교육 형태의 제안 혹은 전면 비대면 형태의 제안 혹은
또 다른 어떤 대안들을 우리가 제안할 필요가 있고, 그랬을 때 어떤 대응책들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실행 계획들을 세워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다양한 방식으로의 실행 역량 어필이 기획서 안에 녹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실제로 아이디어, 컨텐츠 기획에 대한 아이디어는 너무 좋은데 과연 그것을 운영하는 그 문화예술 교육 단체가, 그리고 그 교육을 실행한 예술 강사가 그 역량을 현재 지니고 있느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교육 현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랬을 때 그 운영 단체와 거기에 참여 인력들이 어떤 역량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 기획서 안에 녹여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뭐 예를 들면 영상 제작과 키트 제작을 어떻게 할 것인지, 라이브 스트리밍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혹은 그 우리가 기술적으로 대체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그렇게 대체해 줄 수 있는 단체나 업체, 기관들하고 어떻게 협업하고 실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법들이 제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팬데믹 상황을 고려한 일정 계획 수립인데요.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일정들을 조정하고 실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냥 무기한 기다리는 이런 상황들에 놓여 있는 상황이 많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일 때와 2단계, 3단계일 때의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일정들을 수정해서 사업을 실행해 나갈 수 있을지 분명하게 방안들이, 대안들이 제시가 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기존과는 다른 프로그램 성과 측정 방안이 제시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프로그램이 변화됐다라는 거는 그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 검증 역시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정량적, 정성적 평가 방식을 바뀐 프로그램에 맞춰서 어떻게 변화시켜서 제시할 것인지, 이 부분들이 공모사업 계획서 안에 녹아들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떠한 방역 수칙과 안전 매뉴얼을 가지고 진행을 할 것인지, 이 부분도 녹여내면 훨씬 더 이 단체의 운영 역량이 좋아 보일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적절한 예산 계획의 수립인데요. 기존 프로그램 운영 방식을 생각해서 예산을 수립한다라면 변경된 프로그램에 대한 그 예산들을 확보하기가 힘들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각 사업별로 그 제시한 예산, 전체 예산 규모라든지 예산 집행 방침, 예산 편성 방침이 모두 다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획한 콘텐츠를 어떻게 하면 이 방침 안에서 잘 그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 나갈 것인가, 이 계획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특히나 기존에 없던 영상 촬영이라든지 장비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예산 편성 항목에 없던 것이 이제는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 안에서 이거를 어떻게 잘 조율을 해서 예술 교육 운영 단체에 대한 운영비, 강사료, 재료비, 이런 콘텐츠 구현에 대한 비용까지 녹여낼 것인가 잘 고려해서 예산 계획이 수립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끝으로 제가 이제 이 공모사업 기획서 작성 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결국 답은 공모 요강 안에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현재 2021년에 어떤 정책 방향과 공모사업이 어떻게 도출될 것이다, 이거는 정말 예측이기 때문에 2021년이 도래했을 때 그때 지금 나온 그런 공모사업들이 어떤 것을 실현하기 위한 공모사업인지 그 목적부터 분명하게 그 공모요강 안에서 파악을 해야 되고, 그 공모사업이 요구하는 것, 그 공모사업이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공모사업들을 잘 분석하고 작성해 나가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도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그 기획을 하시는 기획자일 수도 있지만
또 예술 강사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팬데믹 위기 상황일수록 누구나 어떤 기획적인 역량을 갖춰야만 하는 게 필수 조건으로 우리가 그 성립이 된다고 보는데요.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이런 슬기로운 기획 생활을 위해서는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일을 해나가셔야 되는지 이 이야기만 간단히 좀 하고 우리가 다른 정보들 여러분들이 좀 파악할 만한 정보들에 대한 그 내용까지 참고 자료를 안내해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세상에 완벽한 기획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주한 상황이 너무 어렵기는 하지만 너무 기존에 안 해본 거라서 두렵고 못할 것 같아서 혹은 내가 완벽하게 해내지 못할 것 같아서 시도조차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우리가 이 팬데믹 상황에서의 문화예술 교육을 지속해 나가기 위한 그런 대안들을 마련을 해서 최소한의 기획을 시작으로 여러분들이 문화예술 교육 현장에서 일을 지속해 나갔었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환경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기획을 위한 환경들을 스스로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어떤 개인의 마인드를 바꾸는 것일 수도 있고요. 개인의 작업 환경, 교육 환경을 바꾸는 것일 수도 있고 스스로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쓰려고 하지 말고 상상하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획서를 작성하겠다, 혹은 이제 공모 요강에 따른 그 공모사업 양식에 따라 기획서를 쓰겠다라고 하면은 단순히 정말 쓰는 것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요. 양식을 채워 넣는 것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먼저 쓰려고 하기보다는 좀 더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이제는 기존과는 다른 콘텐츠를 기획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상상력을 발휘한 그런 아이디어들을 잘 녹여내셨으면 하고요. 기획에는 언제나 자유와 함께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가 상황이 바뀐 만큼 새로운 기획, 또 내년에 성공적인 공모사업을 위해서는 꾸준히 학습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들을 혼자서만 품고 있기보다는 주변에 같이 일을 하는 종사자들과 소통하고 그 내용들을 공유하셔서 내가 알고 있는 것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서로 그 아이디어들을 공유하면서 훨씬 더 나은 대안들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여러분들 참고할 만한 자료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 코로나19 예술 포럼이 그 1회부터 6회까지 최근 11월까지 계속 진행이 됐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 제가 강의 자료를 준비하면서 기존에 봤던 거를 한 번 더 이렇게 살펴봤는데 굉장히 많이 유익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에 공모 사업을 준비를 하시고자 한다면 이 부분들을 한번 꼭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네, 다음은 요거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인데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예술 분야 잡학사전이라고 제가 문화예술 교육 현장에서 그동안 경험해온 것들을 짤막짤막한 콘텐츠로 다루고 있고 지금 12월부터 내년 1, 2월까지는 그 공모사업 기획과 관련된 내용들, 기획서 작성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콘텐츠를 기획해서 영상을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뿐만이 아니라 문화예술 교육 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현업 종사자들, 예술 강사, 문화예술 교육사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장르와 분야의 분들을 제가 이제 초대해서 잡터뷰라는 컨셉으로 인터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관련된 정보들을 또 얻을 수 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제가 안내를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다양한 참고 사이트들. 제가 이렇게 기획을 하다 보면은 가끔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도대체 그런 정보는 어디서 보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정보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직접 찾아서 들어가서 보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문화예술
교육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이런 사이트뿐만이 아니라 아르떼 라이브러리라는 곳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책 자료들을 꾸준히 좀 살펴보셨으면 하고요. 또 이번에 문화예술 코로나19 지원이라는 사이트가 새로 또 팬데믹 상황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는 예술 단체나 개인 창작을 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교육 종사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들, 공모 정보들이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꼭 이 사이트도 살펴보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또 만든 사이트인데 아트앤테크라고 해서 예술과 기술의 융합과 관련된 그런 컨텐츠와 정보들을 볼 수 있는 이런 사이트를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꼭 살펴보셨으면 하고요. 또 비대면 문화예술 교육 프로젝트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이 사이트가 앞에서 제가 정책에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문화예술 교육 온라인 컨텐츠를 제공하는 그런 사이트로 거듭날 거라고 제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올해 시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컨텐츠들 어떤 것들이 현재 올라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러면 내년에 우리 단체들 혹은 내 컨텐츠는 어떻게 기획해서 대응할 것인지 준비를 좀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예술경영지원센터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런 데 들어가시면 각 사이트별로 이제 온라인 워크숍이라든지 또 아르코 예술 아르코 챔프라는 그런 아카데미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곳들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제가 언급드렸듯이 꾸준히 학습해야 되는 과정이 지금 우리에게 직면한 과제이기 때문에 이런 사이트들을 잘 살펴보셔가지고 앞으로 2021년을 잘 대응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메시지 전달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미래는 약한 자에게는 불가능이고 겁 많은 자에게는 미지이며 용기 있는 자에게는 기회이다 라는 말을 빅토르 위고가 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이 상황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너무나 힘든 위기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나 용기를 내고 또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해나가고 도전을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꾸준히 지금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마시고 도전해 나가는 삶을 사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비대면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온라인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제가 항상 D-END가 아니라 D-AND라는 말로 강의를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만 인사를 드리지만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면 문화예술 교육 현장에서 어디서든 또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번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